월에 42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사들은요, 한 달에 10만 원을 벌어간다고 합니다. 직장인분들 현타 오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앵커입니다. 어떻게 요새 국내에서는 조금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손 자주 씻으시고 아직까지는 계속 마스크 잘 착용하시면서 이번 고비 건강하게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좀 확산되고 또 장기화되다 보니까 경제계에서 좀 울상을 짓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대표적으로 유통업계가 좀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백화점이나 마트 가도 사람이 크게 줄었고, 외식업체들도 사람들이 나가서 외식을 안 하고, 또 시즌이 졸업 시즌이다 무슨 시즌이다 있는데 졸업식이 취소돼 버리니까 당연히 외식도 좀 적어지는 거죠. 하다 보니 또 그것도 그곳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거대 유통 공룡이라고 불리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전체 점포의 30%를 폐점하기로 결정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결정했고, 이마트 역시 돈 안 되는 사업들 다 정리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이미 작업에 착수를 한 상태죠. 자, 이건 어찌 보면 유통업계 패러다임 자체가 좀 바뀌고 있는 신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미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까지 겹치다 보니까 설상가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유통업계들이 보내고 있는 건데요. 반면에 오히려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반사 이익을 계속 받아가는 거죠. 거기가 어디냐? 바로 배달 대행업체들입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또 밖을 잘 안 나간다고 해도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장은 봐야 되는데 직접 백화점이나 마트 가기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그냥 배달로 시키는 거예요. 요즘에 그리고 워낙 빠르게 그리고 잘 돼 있잖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제가 대형마트 안 간 지 언젠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신혼 초까지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장을 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쿠팡으로 로켓 배송 시키면 저녁 아니면 밤에 시켜도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니까, 그리고 소량으로도 파니까 굳이 마트를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도 쿠팡을 굉장히 애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배달의 민족 그 비마트 아시죠? 햇반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까지도 배달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비마트가 원래는 그 주문하고 나서 1시간 안에 배달 완료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요. 그런데 1시간은 웬걸? 1시간도 안 걸려요. 저희 집까지 한 40분이면 오더라고요. 이렇게 편리하고 편의점도 배달해주고 하다 보니 더더욱이 백화점이나 마트 가는 횟수는 크게 줄어들고 배달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런 현상은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거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실생활에 적용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달 주문 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달 대행업체들은 돈을 벌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여파이기도 할 수 있을 텐데, 방금 잠깐 말씀드렸던 편의점들도 이번에 수혜 되게 많이 받아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편의점도 생각해보면 백화점이나 마트보다는 사람 간의 접촉이 훨씬 적기도 하고,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배달 대행 서비스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편의점의 매출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례로 배달 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작한 편의점 CU 같은 경우에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배달 건수가 평소보다 한 66%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 희한하게 제가 직접 편의점 가서 살 때보다 편의점 물건을 배달로 시킬 때 결제 액수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심리가,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왠지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나중에 이거 또 먹고 싶지 않을까? 그러면 시킬 때 한 번에 다 시키자 라는 심리도 있고, 그리고 얼마 이상 해야 배달이 공짜니까 그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더 사는 경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편의점 결제 액수도 배달을 시킬 경우에 소비자의 1인당 결제액이 18,000원을 기록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오프라인 점포의 평균 소비액보다 4.5배가 큰 액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편의점 업계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결과인 거죠. 자, 이렇게 편의점 업계 이야기도 해드렸고 수혜를 받아간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배달 대행업체들이 돈을 벌어간다고 보시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편의점에서 사더라도 배달 서비스를 시키면 배당 대행업체하고 그 라이더에게 또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정작 돈은 유통업체가 아니라 배달 대행업체들이 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예전에는 배달로 돈 얼마나 벌겠어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배달 문화가 워낙 확산되고 이제 생활화 되다 보니까
진짜로 배달 업체들 그리고 라이더들이 돈을 실제로 많이 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현상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일단 배달 대행업체하고 그 배달 플랫폼 업체들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배달 대행업체 부릉 아니면 생각대로 같은 업체들이나 이 배달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쿠팡이츠, 이외에도 뭐 우버이츠, 고푸드 같은 업체들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배달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요즘에 라이더 구하는 게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문콜이 늘어나면 그만큼 라이더도 많아야 되는데 만약에 라이더 확보를 못하면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식을 받기까지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하다 보면 그 앱이나 그 업체를 사용 안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 각 업체들은 이 라이더 모시기에 지금 열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 라이더들한테 수수료를 얹어주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라이더들이 받아가는 수수료가 한 건당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한 건당 18,000원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라이더에 따라서 최대 6배가량 수수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라이더 입장에서는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거예요. 수수료가 좀 적어도 주문콜이 많은 업체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주문콜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수수료를 많이 주는 곳에 들어갈 것이냐. 이거는 라이더들의 선택이겠지만 어쨌거나 배달을 대행해주는 업체 입장에서는 라이더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문득 궁금해지는 거, 야, 그러면 그 배달 기사들, 배달 라이더들은 돈을 얼마나 벌까? 라는 막연한 궁금증이 생기죠. 자,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한 형제들, 여기에 물류 자회사가 우한 청년들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따르면 배민라이더의 2019년 하반기 평균 소득이 월 379만 원이라고 합니다. 대박이죠. 보통 직장인들 생각하면 이거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배민에서 자료가 나왔으니까 이 업체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배민에서는 두 종류의 배달 기사가 있는데요. 일단 전업으로 배달 일을 하는 기사를 배민 라이더라고 하고, 아르바이트로 특정 시간에만 배달 기사를 하는 배민 커넥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배민 라이더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버느냐, 여기서 라이더들이 받는 평균 배달 수수료가 건당 4,342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반기 갈수록 배달 건수가 많아지면서 작년 상반기에는 월 평균 312만 원을 벌어갔는데, 하반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월 평균 379만 원을 벌어가게 됐다는 거죠. 특히 지난해 12월에 이때는 이벤트들도 많고 그만큼 시켜 먹는 건수가 늘다 보니까 이때 평균 소득은 423만 원이라고 해요. 월에 42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직장인분들 현타 오시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이 기간 동안에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사들은요, 한 달에 632만 원을 벌어간다고 합니다. 평균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야, 이거 거의 한 15시간, 16시간 일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배민 라이더들의 주당 평균 배달 시간이 41시간이라고 하니까요, 오히려 일반 직장인들보다 작업 시간이 적으면 적었지 더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물론 이 고소득 배달 기사들은 소수에 불과할 테고, 또 오토바이 관리비, 유류비, 또 보험료, 그리고 관련한 수수료 내다 보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또 지출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그래서 감안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죠. 자, 그럼 이번에는 그 아르바이트처럼 하는 배민 커넥터들 얘기해 볼까요? 여기는 그러니까 퇴근길에 부업으로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대학생들이 주로 배민 커넥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하루 4시간 주 3회 근무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월평균 소득을 내봤더니 160만 원을 벌어갔더랍니다. 이것도 꽤 세죠. 내 월급이 원래 있는데 여기에 하루에 4시간 주 3회로 일을 더 했더니 160만 원을 더 벌었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찍는 것부터 편집하는 것까지 일주일에 한 2개에서 3개 영상을 만드느라고 거의 일주일 내내 뭔가를 하고 있고, 편집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걸로 인한 월 소득이 진짜 말하기 좀 민망한데 10,000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런 노력으로 16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또 현타 오네. 아무튼 그래서 이걸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배민 라이더는 시급 2만 원, 그리고 배민 커넥터는 시급 13,000원 수준이라고 해요. 이것만 봐도 솔직히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은 거죠. 하다 보니까 배달
기사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 우아한 청년들에서 일하는 배민 라이더들을 집계해 봤더니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00여 명이었는데 2018년 12월에 900명을 조금 넘겼던 걸 생각한다면 지금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배민 커넥터 같은 경우에 서비스를 시작한 지 반년 만에 14,000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대단하죠? 뭐 이렇게 얼마를 버는지 듣다 보니까 좀 자꾸 이 이야기로 빠지고 또 이쪽으로 좀 현타가 오긴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유통업계 패러다임이 바뀌고 배달 시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앞에서 배달 라이더를 모으는데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더 주고 있고, 여기에 업체들이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첫 번째 현상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각 대기업들도 이 배달 시장에 계속 뛰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그룹이 지난 2월 10일에 롯데이츠라는 신규 서비스를 오픈했는데요.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롯데그룹 5개 브랜드 제품을 한꺼번에 주문하고 또 배달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 대기업의 상황이 직접 배달 서비스를 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배달 부서를 만들기가 좀 그렇다 싶다면, 대기업이잖아요. 그냥 배달 대행업체 하나를 인수해버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일례로 지난 2월 9일에 배달 대행업체 부릉을 운영하는 메시코리아의 지분 매각 예비 입찰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이 두 곳 모두 경영권은 인수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아직도 시장에서는 나중에서라도 만약에 조건만 맞으면 완전히 경영권까지 인수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대기업 유통업체들 입장에서도 이 배달 시장 그리고 배달 서비스가 중요하게, 오히려 필수적인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 거고, 실제로도 이 배달을 원하는 니즈들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통업체들에서도 실제적인 움직임과 또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죠. 라이더들도 더 늘어나고 배달 건수도 많아지고, 요즘에는 어떤 배달을 음식만 주문하는 게 아니라 식재료부터 기타 물건, 요즘에 올리브영에서도 배달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필품까지 적게는 30분에서 넉넉히 여유 잡아도 1시간, 2시간 안에 오는 배달 서비스들이 요즘 확장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은 더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변화하고 있는 유통업계 이야기들, 특히 이 배달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